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소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 뒤에 갑작스러운 강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지고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강한 찬바람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간밤에 다시 썼는데요. 내 수익은 한파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크로 이슈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요. 해외 선물 안에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극대화해보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마이너스 0.1%로 21개월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예측치와 이전치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0%로 동결하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인 YCC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리치몬드연은 1월 제조업 지수는 자정에 발표되고 미국 제2년물 입찰은 새벽 3시에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6시 반에는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는 쉽고 빠르고 재밌게 알려주시는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추우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추워도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 해선시대 열차는 항상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오늘도 해외선물의 시조새 이 남한산성 열심히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 해선시대 열차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열차가 지금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굉장히 쉽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지표들 해석도 물론이고요. 이 시장 상품별로 이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런 자료집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로 나눠드리는 자료집 안에는요.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패턴들을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는 그러한 글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친절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혜린이라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제는 핑계를 찾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자료집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를 입력하라라고 뜰 텐데요.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7575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좀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이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나스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프리장에서 0.26% 상승하면서 상승 구간에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2시 41분경에 지금 17,525포인트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 음봉을 그리면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좀 가져가면서 오늘도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방향성 어떻게 잡아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관련된 이슈와 뉴스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죠. 이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인 LEI가 발표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continues to signal underlying weakness 이렇게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0.1% 하락한 103.1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으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경기 선행 지수는 2.9%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앞선 6개월간의 하락폭인 이 4.3%보다는 약간은 개선된 흐름이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더해서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GDP 증가율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올해 말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했는데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지금 분분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페드의 토마스 베클 리치먼드 총재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It's out of the picture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꺼냈고요. 더해서 You make the call when you get to the meeting이라고 말하면서 회의에 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되돌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반대인지 집중하고 그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우리의 목표로 가는 경로에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과거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인하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지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마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과 관련된 오늘 이슈 살펴봤는데요. 지금 연준의 당국자들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박힌 총재의 발언이 얼마만큼 이 시장에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지 마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수님,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쏟아졌었는데 오늘 이 박힌 총재의 발언은 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박희 총재 이 사람이 연준에서 네. 얼만큼 파워가 있겠어요? 끝발이 없겠어요? 아, 끝발이요? 네.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중에서 좀 투표권을 가졌다. 아, 그래서 맞습니다. 좀 말이 좀 힘이 있지 않을까. 대단하십니다. 네. 이걸 맞히는 사람이 아마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이 투표권이. 네. 왜 그러냐면 네. 연준 이사들은 굉장히 네. 많습니다. 연준 이사들 중에 네. 투표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이사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걸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버킨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투표권이. 아. 올해 2024년도부터 투표권이 있어요. 네. 이 투표권은 뭐냐면 우리 금리 발표하면 점도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도표에 이번 달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 몇 프로까지 인하하고 인상하면 몇 프로를 인상하겠다. 이걸 이 점도표에 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좀 무게감이 실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 버킷 총재는 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킷 총재가 뭐 예를 들어서 메시의 무슨 뭐 하버드 대학 뭐 경제학도를 놓고 연설을 한다. 뭐 컨퍼런스에서 뭐 연설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네. 그쪽 보수 진영의 어떠한 대화를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이념에 맞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어떠한 보수 진영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버킨 총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반대를 해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도 굉장히 이 사람은 3월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 버킨 총재의 어떤 말이 물론 무게감은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번 달에 벌써 이제 작년 4분기 GDP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어요. 네. 이 GDP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 부분도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보고 앞으로 이 버킨 총재가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3월 말 이 사람은 좀 3월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지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원래 선행지수가 있고요. 동행지수가 있고 후행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죠. 근데 이 선행지수가 가장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좀 힘이 있는 그러한 지수인데 원래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어떠한 지표는 아니에요. 앞으로의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침체 국면일 것이다를 좀 보여주는 건데 현재 이 경기 선행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건 너무나도 이 경기 선행지수가 수년간 지금 굉장해서 안 좋게 지금 몇 개월간 안 좋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좀 무게가 또 여기에 실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미국 경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의 GDP가 역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이 역성장을 그래도 뭐랄까요 경착륙할 걸 연착륙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떠한 뉴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선행지수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만약에 S&P나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의 뉴스였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이 발언도 S&P 나스닥이 상승 쪽에 무게가 가는 그러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버킨 총재의 발언이 힘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의 GDP가 또 발표가 되고요. PC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경기 선행 지수와 관련을 해서도 말씀을 꺼내주셨죠. 이 부분들이 지금 나스닥 등 다우존스 등 이렇게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조금 더 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바로바로 좀 즉각적인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한 해외 선물인데요.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중 내내 떠 있을 거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위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757로 입력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나스닥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 될지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살짝 늦었는데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그 힘이 좀 강한 것 같진 않거든요. 0.24%밖에 안 오르는데 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현재 차트가 네. 매수를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빠밤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네.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늦었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고 나스닥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분짜리 차트입니다. 60분짜리인데요. 오늘 피벗 자리를 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7459입니다. 요단강 하단이면서 지금 현재 오늘의 시가이기도 한 17459 여기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되면 어찌 됐든 간에 변동성 있게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니까 만약에 17459까지 내려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대응해서 오늘 상단은 17546이니까 545까지만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항생,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국내 선물하고 항생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좀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항생에서 이 홍콩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미국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증시에 많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거의 좀 동조화 현상을 현재 이룬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그래도 대수출국으로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 좋겠죠. 그런 반면에 지금 미국 주식은 계속 굉장히 상승하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17459 위에서는 매수고요. 만약에 11시 30분에 미국장이 시작되고 나서 상승을 하는 쪽이 좀 더딘다. 그리고 12시에 17459 아래로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피벗 자리는 17459가 되는 겁니다. 17459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 그다음에 17459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17459에서 매도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보시느냐? 17370까지 보는 겁니다. 17370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고요. 17546 위로 돌파한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딱 잘라서 위에 상단은 17546, 하단은 17370. 이 레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현재 차트는 매수 쪽에 있죠. 왜? 17459 위에 있으니까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1시간짜리가 17459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몸통, 사각형 몸통이 17459 아래. 그러니까 17459 아래면 이러한 캔들이 되겠죠. 이때 오전 동경장에서처럼 이러한 음봉이 강하게 미국장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현재 추세는 어찌됐든 간에 매수죠. 현재 큰 추세는 매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로 뭐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짧게 대응한다. 그래서 17459 깨지면 17459에서 매도를 들어가셔가지고 17370까지 보는 전략으로 오늘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전략 매수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상단과 하단 잡아주셨는데요. 개장 이후에 자리값도 좀 살펴봐 주실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자리값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방송 출연해 주시는 날뿐만 아니라 월수금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선물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도 이렇게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가 지금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집을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골드는 어떤 상품과 연결을 또 시켜서 어떤 요소로 또 움직이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적어주셨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를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32% 밀리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73.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 4시 56분까지는 한 75.15달러까지 올라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금 밀리면서 지금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1시에 73.41달러를 기록을 하고 V자 반등을 그려주면서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크루드오일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일단 이슈 살펴보고요. 방향성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크루드 오일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oil rise about 2% after suspected Ukraine drone attack on Russia fuel terminal이라는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주말 사이에 러시아 석유 터미널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의 이 석유 처리 수출 터미널에 드론을 공격으로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 공격으로 전 세계 석유 시설의 취약성이 좀 재부각됐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오일을 상승 쪽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은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중동 지역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도 다시 한번 또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화물과 석유 수송에 좀 차질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이슈 이후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 주목도는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의 지원을 다시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 자구책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이 부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 기사 살펴보는데요. 마스터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는 좀 중동 이슈에 좀 가려져서 최근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뉴스에서 이제 우리가 네.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가 이 석유 시설을 그냥 겁을 주거나 어떤 그냥 공격 포인트로 보고 그냥 공격을 했는지 내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할 걸 그냥 정책 결단을 가지고 네. 했는지 이게 사실상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정책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걸 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 원유 생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구 여기를 계속해서 드론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이게 정책적이라면 이 부분이 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발적인 그냥 그냥 한번 저기 주요한 시설이니까 폭파하자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은 무서워하는 거고 이번에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폭발을 했는데 네. 이걸 또 후티 반군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걸 또 정말 드론으로 하니까 이거 되네. 석유 시설 석유 시설 이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취약성이 많네. 우리도 이걸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어떠한 선전포고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무서워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이게 단타성 그냥 한 번에 공격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일주일 있다가 내지는 이번 주에 또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폭발을 한다. 만약에 또 재차 석유 시설을 타켓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거 한번 터쳤다 해가지고 사실상 전체 원유 공급에는 큰 차질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큰 차질은 없어 보이는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거나 나중에 다른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리비아라든가 파키스탄, 이란 이쪽에서 또 원유 시설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레바논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 여파는 일파, 만파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원유 가격은 앞으로 굉장한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보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통해서 석유 시설을 지금 파괴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뉴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정책성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언제 이러한 정책적 여부가 다시 이렇게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시면서 오일과 관련된 방향성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과 관련된 이슈부터 풀이해 봤는데요.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 오늘의 방향성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좀 공급 우려도 있고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왜 밀리고 있을까요? 뭐 밀릴만 하니까 밀리겠죠. 이유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원유 가격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주식처럼 무슨 세력이 있어가지고 뭐 공매도를 해서 가격을 내린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력이 매집을 해서 뭐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주식시장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막 갑자기 올라가면 야 이거 페이크야. 뭐 이거 속임수야. 이거 뭐 개미들 떨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우리 개인 거래는요. 전체 해외 선물 시장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뭐 개미 뜯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뭐 우리 같은 뭐 개미들 돈 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과 뭐 시티은행 간에 뭐 JP모건은 매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시티은행은 매수로 보고 있어요. 이런 애들끼리의 싸움이지 우리 개인들은 거기에 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우리는 뭐 개미 축에도 안 들어요. 프랑크톤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일 먼저 일봉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일봉을 왜 봐야 되냐면 굉장히 지금 쐐기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락 추세선을 여기 고점, 그리고 어제도 여기를 찍었죠. 이 자리가 74.83이에요. 이 74.83, 이 자리가 돌파가 되어야만이 확연하게 좀 모멘텀을 가지고 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갇혀서 만약에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 단기 상승 추세선 우하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리 72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다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캔들을 분석을 하고 차트, 파동을 분석을 했었을 때 모습이에요. 사실상 중동 지역의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었을 때는 네. 전자에 말씀드린 74.832로 올라섰을 때 그 힘을 발휘를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선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74.832로 올라섰다, 일봉이.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단기간 내에 해소될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74.83 올라가면 그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로 공략하고 수익 나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매수로 공략해서 수익 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오일은 이 쐐기 안에 콱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점차 뭐 깔때기처럼 좁아지고 있는데 네. 어느 쪽이든 간에 터지는 쪽으로 이제 차트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 하단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는 상황에서 차트는 하방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차라리 74.83 위로 점핑을 해서 뚫고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 부분도 매수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오일은 사실상 우리가 조심하게 거래를 하셔야 되고 길게 수익을 포지션을 끌고 가는 전략은 안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지금 이제 60분 차트로 좀 보시도록 할게요.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오늘의 오일의 피벗 자리는 74.77입니다. 74.77은 어제 72.56에서 고점 75.46까지 거의 300틱이 올라왔습니다. 300틱이 올라온 이후에 첫 번째 수열, 지금 76.4%가 74.77달러예요. 74.77달러인데 만약에 오일이 74.77까지 올라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74달러 내지는 뭐 짧게 74.77이면 74.35 정도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계속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그래서 74.77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오일은 매도로 보는 거고 만약에 74.77 위로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종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종고점 부근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음봉으로
다시 74.77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다시 하방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길게 어떠한 제가 긴 안목으로 앞으로 오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 현재 차트상 계속 떨어질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언젠가는 해소될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오버나잇 하거나 스윙을 해가지고 오일을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40틱, 50틱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74.77 위로 올라섰을 때는 매수, 그래서 정고점까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74.77에서는 일단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 1차 74.35, 2차는 74달러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방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73.25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의 레인지는 상단 75점, 어제 고점이었죠. 75.46, 하단은 73.23,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 약 200틱의 레인지예요. 이 200틱의 레인지인데 여기에 대한 피벗 자리는 74.77이에요. 그래서 74.77 위에서는 매수 전략, 74.77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오늘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 토대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더 넓은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좀 찾느라고 지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가 있습니다. 이 파워 노트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또 연방준비은행의 FOMC 회의가 또 다음 주에 있죠. 이 이후의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상단으로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은 하단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적어주셨고요. 이번 주에 발표된 PC의 물가지표 그리고 GDP는 왜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막한데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함께 알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757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정에서 골드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13% 올라가면서 202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는 4시 부근경에 2039달러까지 올라가주기는 했지만 조금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출렁거림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2032달러까지 올라가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힘들을 조금 잃어간 상황이고요. 지금은 좀 0.12%까지 순식간에 내려와준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골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들이 좀 있는지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스위스계 다국적 투자은행 UBS죠. 이 UBS가 sees a 10% spike for gold this year as like cost speculation source라는 기사를 또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금 가격이 10%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CNBC 기사에 따르자면 UBS는 분석 노트에서 지금 지난해 금 가격이 15%가량 뛰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금 가격의 움직임은 작은 축에 속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UBS는 이어서 연준의 피벗을 갖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의 심리적인 저항선인 지금 온스당 2,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최근 단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2,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와 관련된 기사 살펴봤고요. 일단 마스터님께서는 골드 상품과 관련해서 어떻게 요즘 좀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은행들은 계속해서 좀 전망은 좀 좋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골드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중동 지역의 불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이 안전한 피난처, 안전자산으로 지금 그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뭐 이렇게 뭐 시티은행이 됐던 뭐 어디가 됐든 계속해서 이러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 이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금값이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우리 한국은행이 있을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미국도 미국 중앙은행이 있을 것이고 뭐 BOJ, 일본도 중앙은행이 있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을 굉장히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뭐 위안화도 갖고 있고요. 유로화, 그다음에 달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떠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또 금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요인 측면에서 네. 골드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있습니다. 이걸 은행에 적금을 넣었을 때는 이자를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4%를 줬는데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 2%나 3%밖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나 차라리 안전자산이 골드를 사겠어. 요즘에 지정학적 어떠한 리스크라든가 불확실성이 크니까 나 은행에 적금 넣는 대신에 골드를 사서 이걸 좀 가지고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었을 때 골드를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골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또 생각으로는 이러한 골드가 앞으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예측이죠. 예상이고 예측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 사실상 금리 인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골드로 살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골드로 살 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갑자기 우리 한국은행이 됐던 그다음에 뭐 BOJ, 일본 중앙은행이 나 골드 이제 그만 살 거야. 해보면 그때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요? 먼 미래인데 우리가 이 뉴스를 가지고 골드를 앞으로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네. 골드를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다, 매도 관점으로 봐야겠다. 이건 좀 넌센스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와 관련된 이슈부터 풀이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슈들 사이 안에서 이것만 보고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미증시 개장했으니까요. 개장하고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6가지 상품들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파운드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7%, 0.05%로 지금 보합권까지 좀 프리장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7,4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 장대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또 방향성 바뀌게 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안에서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1%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74.3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3시 부근경에 73.41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내 이를 기점으로 반등세 강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장대 양봉을 또 세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16% 상승하면서
이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크루드 오일은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죠. 하락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후에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0.13% 올라가면서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임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28분경에 지금 2032달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보합권까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골드 이슈만 풀이를 해보고 골드에 대한 방향성은 체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지금 골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근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것처럼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골드 좀 안 좋게 보셨을까요? 매도 쪽으로? 예, 뭐 차트가 또 그렇습니다.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다 답이 있네요. 예, 예. 네. 차트에 다 답이 있는 것이고 네. 그 대신 우리가 큰 추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골드가 매수 쪽에 무게가 가긴 가겠죠.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의 피벗 자리는 2027.6입니다. 2027.6. 이 아래에서는 이제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2027.6에서 만약에 진입이 안 됐다. 뭐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미국장에서는 뭐 위아래 뭐 계속해서 흔들다가 가니까. 그래서 2027.6에서 매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제 찍었던 저점 부분이죠. 이 자리도 정확히 이 선에 맞는 자리입니다. 2019, 이게 2019달러까지 볼 수가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하단은 2013.5까지 이 라인까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2시 기준입니다. 12시 기준에 지금 현재 뭐 미국장에서는 이렇게 하방에서 움직이다가 양봉으로 2027.6 위로 이렇게 올라탄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러분들 매수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2033까지 뭐 여기까지 수익을 내도 작은 수익은 아니겠죠. 이렇게 골드는 전략하는 오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상단은 2033 그리고 하단은 2013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변동성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피벗 자리는 2027.6 이 자리가 이제 매수냐 매도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피벗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골드는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의 방향성 바로 체크해봤습니다. 매도로 시그널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다, 자세한 자리값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상품별 대응 전략 세세하게 짜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꾹 누르시고 나서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문자 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코드 역시나 같습니다. 7575 입력하시고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신 다음에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준비해주신 파워노트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 무료로 30페이지가 넘는 이로 자료집이 무료로 전송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요.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부터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나스닥부터 나스닥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은 실시간으로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네. 차트 60분짜리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7459, 17460 이 자리가 오늘의 피벗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이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시 지금 뭐 36분 정도 지나는데 만약에 12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시에 이대로 460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뭐다? 이제 이때부터는 스위칭이 되는 겁니다. 매수는 안 되는 거고 매수는 손절하고 매도로 전환.
그리고 목표가는 17370 여기까지 보는 전략으로 나스닥은 끌고 간다. 만약에 459, 460에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서 그냥 12시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이대로 또 꼬리 달고 그대로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상단은 목표가 17543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나스닥은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7460을 기준으로 위에는 매수, 아래는 매도. 현재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15분 있다가 종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매도로 여러분들이 스위칭을 해서 대응을 하셔서 하단은 17370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나스닥은 충분히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략 챙겨봤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체크를 해주고 계시죠. 일단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또 이런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투팡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나서 12시 이후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S&P 50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나스닥 말고도 S&P 500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나스닥 매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S&P도 네. 매수인데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 488 2.5 이 자리가 오늘의 피벗 자리예요. 488 2.5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한다. 목표가는 4892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은 직전 저점, 만약에 직전 저점이 4872.5인데 4872.5까지 보셔도 되고, 만약에 좀 깊게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4862, 4862 이 자리는 여러분들 차트에 별도로 선 하나 그거 놓으시면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현재 추세에 있어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마찬가지로 4882 여기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가서 4892까지 보는 전략. 만약에 12시에 음봉 얘처럼 4882 아래에서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매도로 진입해서 4872 여기까지 본다. 좀 깊게 본다라고 하면 4862까지도 하방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882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 근데 S&P 레인지는 4892 상단, 하단은 4862 이 안에서의 흐름, 여기에 대한 피벗 자리 4882 이렇게 제가 어떠한 위아래 레인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벗 자리 어디 선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매수 공략, 아래에서는 매도 공략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에 참고를 하시면 거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냥 뇌피셔, 뇌동매매로 야 오늘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막연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해외 선물 또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매 기법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 매매 기법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옵저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벗 자리를 보고 매수 공략, 매도 공략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거래를 하시면 더 시너지 있는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수익률도 더 크게 나실 수가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과 S&P에 대한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일단 이러한 전략들을 방송 이후에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이번 주에 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번 주 말에 또 공개가 되는 GDP나 PC들에 대한 이런 지표들 해석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전 9시부터 국내 선물하고 항생 이렇게 제가 거래를 하고요. 국내 선물 오늘의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멘트,
그다음에 항생 어떠한 전략으로 갈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물 시간에는 네. 그날에 있는 지표, 이번 주에 있는 지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직접 또 거래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떠한 저의 매매 기법, 그다음에 매매 스킬, 그다음에 저의 그동안에 쭉 20년 넘게 해온 해외 선물에 대한 경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에피소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양념으로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좋은 또 경험 받아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해외 선물 안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외 선물 시조새 남한산성 마라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지금 QR코드 앞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라톤님 성함 조사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핵심을 보기 전에 저희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또 알차게 내용들 담아봤는데요. 일단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변곡점은 17,460포인트고요. 지지정 확인 후에 매매하자라고 담아봤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으로 74.83달러를 돌파해야만이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주셨고 이 스윙 전략이나 오버나잇 하지 말고 60분봉 기준으로 74.77달러에서 단기 매도 후 74.35달러 또는 74달러에서 익절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변곡점 2027.6달러에서 매도 전략에 유리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일 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